1월 1일부터 은행에서 이것을 신청하시면 해당하는 모든 분들께 다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 마 엄빠 첫째 아들입니다. 그동안 은행에서 쉬쉬했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1월 1일부터 은행에서 이것을 신청하시면 해당하는 모든 분들께 다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르면 못 받는 돈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우리 엄빠님들께서 평소에 꼭 알아두시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지금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걱정 마 엄빠 지금 시작합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2020년부터 책임론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피해 금액을 물어주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생긴 논쟁이었는데요.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 고객의 과실이 없을 경우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 금액을 신용카드사에서 전액 보상해주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에서도 피해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배상하는 방안을 적용시킨 것이었죠. 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면 보이스피싱 사건의 개요나 과정에 상관없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마다 결과적으로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금융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 목소리가 표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 2024년이 되었는데요. 마침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은행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1월 1일부터 은행에서 책임 분담 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할 부분은 자율배상 이라는 부분인데요. 보이스피싱이 발생할 때마다 무조건 보상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서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게 한 비대면 금융사고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만 적용되고요. 소급 적용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오는 스미싱 범죄 중 하나죠. 모르는 사람한테 온 모바일 청첩장 URL 주소를 클릭했을 때 피싱범들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촬영본을 탈취해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대출을 받는 범죄들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 배상을 피해가 발생한 본인 계좌가 있는 은행에서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점은 전액을 주는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피해 사실과 피해 환급 금액 확인 등 사고 조사를 거쳐서 책임 분담 기준에 따른 배상 비율을 결정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피해자들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금융사고 피해자는 금감원이 발급하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금 결정 내역 확인서, 수사기관 결정문과 경위서 등 필수 증빙 서류, 통화나 문자 메시지 내역 등 기타 증빙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제출한 뒤에는 이용자의 과실 비중에 따라 배상액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가령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핸드폰에 저장했다든지 피싱범에게 직접 제공을 했다든지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사고 발생에 기여했나에 따라서 배상액이 결정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피해자가 은행에서 제공하는 사고 예방 장치를 이용했다거나 사고가 발생한 걸 인지하자마자 즉시 은행의 해당 내용을 통지하는 등 피해 예방 노력을 했을 경우에는 배상 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19개 은행에 적용될 예정이며, 금감원에서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금투사, 여전사에서도 자율배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금융사가 배상을 시작하고 일부 책임을 분담하는 기조가 형성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진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이스피싱을 애초에 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피해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은행의 해당 내용을 통지하는 피해 최소화를 하는 작업들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고 계셔서 혹시나 하는 피해가 꼭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걱정마 엄빠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